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 중에 은미라는 친구가 있다. 키 167에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웨이브 머리를 가진 그녀는 정말 예쁘장한 외모로 어디를 가든 주목받는 사람이었다. 내 주변 남자들조차 한번 그녀를 보면 저 여자 누구야? 너무 예쁘다. 소개 좀 시켜줘 라며 호감을 표시하곤 했다. 은미는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먼저 다가와 친해지려 안달일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외모만큼 그녀의 사생활은 참 문란했다. 대학 시절에는 선후배들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한 선배와 사라지는 일이 잦았고, 심지어 군에 가 있는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다른 남자와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도 보였다. 그때는 지 인생즈가 살겠지라는 생각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지만 소문도 좋지 않고 그녀의 행동이 눈에 거슬려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고 살게 됐다. 그러던 몇 년 후 은미가 직장에서 만난 동기와 결혼해 아이까지 낳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철 좀 들었겠지 싶었다. 놀랍게도 은미가 내가 근처에 산다는 걸 알고 수소문 끝에 연락을 해왔다. 많이 보고 싶었어라며 먼저 다가온 그녀는 과거와는 달리 차분한 모습이었다. 왕래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가까워지게 됐다. 특히 내가 육아에 지치고 힘들어하던 때가 전환점이었다. 하루는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어쩔 줄 몰라 울고 있었는데 은미가 자신의 차로 병원에 몇 번이나 데려다주며 큰 도움을 줬다. 남편이 식당 일로 정신없이 바쁠 때라 은미가 곁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은 일까지 챙겨주는 게 큰 위로가 되어주었죠. 알고 보니 은미는 결국 지 버릇게 못 준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유부남과 바람이 나 이혼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사랑 없는 결혼이었다. 언젠가는 끝날 관계였다며 자기 합리화를 늘어놨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한숨만 나왔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이미 그녀는 내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친구였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혼 후에도 은미는 달라질 기미가 없었다. 오히려 자기 세상이 열린 것처럼 클럽을 휩쓸고 다니고 남자 소개를 받으면 번개처럼 만나러 나가는 일상이 반복됐다. 그녀에게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겠지. 이해하려 했지만 솔직히 그녀의 행동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문제는 1년 후에 터졌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바로 은미가 내 남편과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서 설마 은미가?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은미와 남편 사이의 애매한 눈빛 교환, 그녀가 종종 우리 집에 들러도 괜히 어색해하던 모습이 뒤늦게 떠올랐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천연덕스럽게 내 앞에서 웃으며 우정은 영원해라는 말을 하곤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 그 상황에서도 은미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나는 결국 그녀가 늘 그랬듯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간다고 믿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세상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걸 휘말리게 한 대가가 클 거라는 걸 그녀는 몰랐던 거다. 결국 은미와의 우정은 그날로 끝이 났다. 남편과의 관계도 큰 전환점을 맞이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은미 덕분에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 안녕하세요. 저는 3살 연상의 남편과 2년간 연애 끝에 결혼한 지 5년 차에 접어든 주부입니다.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댁의 도움을 받아 동네 근처에서 식당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결혼 생활은 길지 않았지만 남편의 성실함 덕에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마련했고 아이도 하나 있어요. 겉보기에는 꽤 잘 살고 있죠. 그런데 아이를 가진 후부터 부부 사이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척이나 소원해졌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남편은 식당 일을 시작하면서 새벽까지 일하는 날이 다반사였고 집에 들어오면 온몸에 피곤을 가득 안고 잠들기 바빴죠. 저도 그게 이해가 됐어요. 남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옆에서 뻔히 보였으니까요. 중에는 저도 마음이 더 신중해지더라고요.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에 부부관계를 자연스레 자제하게 됐어요. 사실 그 당시엔 저도 몸이 힘들고 잠이 더 필요했으니까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지금은 아이가 더 중요하잖아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남편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서로의 거리를 조금씩 더 벌려놓았던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게 습관처럼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남편도 점점 더 조심스러워 보였고
저도 식당 일만으로도 힘들 텐데 내가 왜 굳이라는 생각에 남편에게 뭔가를 요구하기가 미안해졌죠.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조차 식탁 위의 식재료처럼 건조하고 일상적인 내용만 오가게 됐어요. 그렇게 부부관계는 우리 둘 사이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었고 리스 부부라는 타이틀이 어쩌다 우리를 설명하는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다 가진 행복한 가족 같지만 우리 사이엔 적막 같은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 스스로에게 더 무겁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저희 남편은 참 성실한 사람이에요. 보통 식당 일을 하는 분들은 한 달에 최소 2번은 쉬는 날을 가지는데 우리 남편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에 나갔죠. 돈 버는 재미라는 게 이런 걸까요? 힘든 내색 없이 늘 웃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어요. 그런 남편 덕분에 저희 가게는 동네에서 제일 잘 되는 곳으로 소문났습니다. 서민갑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남편의 노력은 누가 봐도 빛났죠. 가끔 옆 가게 호프집 사장님과 술 한잔하고 늦게 들어오는 걸 제외하면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밖으로 도는 일도 없었어요. 결혼 후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남편을 저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한 잔만 하고 오겠다며 나갔는데 아침 7시가 돼서야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결혼 후 처음 있는 외박이었죠. 미안했던 건지 혹은 제가 깰까 봐서인지 남편은 거실 소파에 새우잠을 자고 있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 남편을 깨우며 물었죠. 뭐 했길래 아침에 들어와? 남편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호프집 사장님이랑 술 마시다가 잠깐 눈 붙였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고 횡설수설하더군요. 하지만 워낙 신뢰가 컸던 저는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오는 길에 남편 가게로 들르던 중 우연히 호프집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어머,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오, 미영씨, 아기가 많이 컸네. 그런데 아저씨, 저 섭섭해요. 술도 못 마시는 사람을 아침까지 붙잡아 놓으시면 어떡해요? 제가 웃으며 농담을 던지자 사장님은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제 손목을 잡고 호프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세댁, 안 그래도 신랑이 요즘 좀 이상해.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나랑 있었던 거 아니야. 요즘 너희 신랑 가게에 모델 같은 여자가 자주 드나들더라고. 내가 봐도 끝내주더라. 그 순간 누군가 제 뒤통수를 세게 친 듯 머리가 띵하더군요. 모델 같은 아우라라는 그 말에 번뜩 떠오른 이름이 있었죠. 제 친구 은미. 나중에 알아보니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정하고 신랑 가게에 마감 시간쯤 들러 맥주 한잔 하자며 남편을 찾았대요. 요즘 진짜 힘들어. 외롭기도 하고. 은미가 한숨을 푹 내쉬며 남편을 힐끔 쳐다봤대요. 그러더니 슬며시 웃으며 한마디 더 덧붙이더랍니다. 맥주 한 잔만 사줘요. 딱 한 잔만. 진짜 남편이 이런 걸 거절할 스타일인가요? 평소 알고 지내던 제 친구인데다 맥주 한 잔 사주는 게 뭐 큰일이라고요. 맥주는 이미 냉장고에 있었고 대화는 자연스레 시작됐죠. 한 잔, 2잔 들어가면서 은미가 슬쩍 물었대요. 정태 씨, 요즘 부부관계 안 한다면서요?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는지 눈을 살짝 굴리며 웃더랍니다. 문제라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얼마나 건강한데요. 그러면서 갑자기 배까지 툭툭 두드리며 어색하게 웃었대요. 하하, 이걸 뭐 보여줄 수도 없고. 은미가 씩 웃으며 잔을 흔들더니 한술 더 떴답니다. 거짓말. 멀쩡하면 왜 미영이랑 잠자리 안 하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야 뭐야? 남편이 머쓱해져서 대답했대요. 그게 애 낳고 나니까 가족 같아서 뭔가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마치 죄 짓는 기분도 들고 분위기도 잘 안 살고. 은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잔을 비우며 말했대요. 그래요? 근데 정태 씨, 진짜 얼마나 대단한지 좀 보고 싶긴 하네요. 호호. 남편이 그 말에 깜짝 놀라더니 손사래를 치며 웃었대요. 아유, 은미 씨 농담도 진짜 너무 얄궂게 하시네. 하하. 그렇게 흘러간 대화였는데 이 농담들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다는 걸 남편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은미의 웃음 뒤엔 이미 치밀하게 짜인 계획이 숨어 있었던 거죠. 작정한 여자를 뿌리치기란 쉽지 않았겠죠. 남편은 은미의 화려한 매력과 사근사근한 태도에 점점 빠져들었고 제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둘은
6개월간 몰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은미가 힘들다며 부탁할 때마다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죠. 처음엔 몇십만 원이더니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빌려준 돈이 어느덧 6천만 원.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머리가 아득해질 정도였죠. 아니, 당신이 대체 뭘 믿고 돈을 그렇게 빌려줬어? 그냥 힘들다고 하니까 도와주고 싶었어. 힘들다고. 그게 다였어. 남편은 그때야 고백하더군요. 은미가 집으로 데리고 가던 그날부터 자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요. 은미의 접근은 처음부터 의도적이었고 그저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이미 남편은 그녀의 마력에 푹 빠져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죠. 믿었던 남편과 친구가 동시에 저를 배신했다는 현실에 그저 허탈함만 남더군요. 당장이라도 은미 집으로 쳐들어가서 머리채라도 뜯어놔야 하나 몇 번이고 고민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괜히 일이 커져서 감당 못할 상황이 될까봐 꾹 참았죠. 갓난아기를 두고 이혼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남자들은 정말 다 그런 걸까요? 우스갯소리로 처음 보는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하더니 평소 저한텐 거들떠도 안 보던 남자가 제 친구에겐 어찌나 열정적이고 잘해줬는지 그것도 자기 돈까지 털어가면서요. 그래서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 여자랑 끝낼 거야? 아니면 이혼할 거야?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니 황급히 조강지처가 제일 소중하다며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빌더군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속이 끓었지만 당장은 우리 집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조건을 걸었어요. 좋아. 그러면 앞으로도 나랑 살고 싶으면 가게 명의를 내 앞으로 넘겨. 남편은 군말 없이 알겠다고 하더니 바로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경제권은 모두 제 손으로 넘어왔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씁쓸했어요. 아니, 하필 상대가 왜 친구였을까요? 남편이 모르는 여자랑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배신감이 들진 않았을 텐데요. 제 친구라니 그동안의 추억이며 신뢰며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죠. 문득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혼하고 불행하게 살면서 내가 행복해 보이는 게 못마땅해서 일부러 회방 놓으려고 그런 걸까? 그러다 얼마 전 은미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왔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돈이 너무 급해서 그랬어. 한 번만 용서해줘. 그 말을 보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군요. 급했다니요? 급하면 은행을 갔어야지. 친구 남편에게 손을 뻗는 게 어디 정상인가요? 남편이 이제야 정신 차렸다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놓이진 않아요. 호프집 아저씨 말로는 그동안 가게에서 돈 잘 버는 남편한테 들이댔던 여자 손님들이 꽤 있었다더군요. 그래서일까요? 요즘도 문득문득 생각이 듭니다. 한번 바람핀 남자가 또 바람나면 어쩌지? 그리고 신랑이 날 여자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가 왜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매일같이 함께 지내고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했었지만 그에게 나는 더 이상 그저 가족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그런데 정작 내 친구 은미에게는 그렇게 들이댔다니 그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이라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왜 내 친구에게만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 사이를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인한 배신감과 혼란은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제 친구와 바람이란 상처는 평생 가슴에 남을 것 같아요. 용서한다 해도 잊을 수 없는 일이란 걸 알았으니까요.